안녕하세요.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합니다. 벌써 이제 그 가을이죠. 뭐 설악산에 단풍이 시작되는 게 보통 한 9월 말 정도니까 여기 이제 뭐 중부지방 같은 경우,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이제 단풍이 좀 절정이 되지 않을까. 예. 어, 그 예전에 그, 그 학창 시절이나요? 뭐 중고등학교 뭐 시절이나 뭐 그럴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런 의문을 좀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뭐냐면은 뭐 대단히 뭐 아주 뭐 심오한 질문 같기도 한데요.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? 그 질문, 그런 의문은 한 번쯤 이제 품어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죠. 특히 뭐 종교에서도 많이 얘기하고요. 각 종교마다 물론 다르지만. 음, 그래서 지금 저의 생각은, 우리가 어디서 와서,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.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뭐 저도 좀 더 살아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얻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,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는 이제 조금은 확신을 가질 것 같아요.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 과학에서 특히 이제 진화론을 뭐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밝혀낸 사실들이고요.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.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.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, 그 어디서 왔는지를 그 팩트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살 것인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? 팩트가 팩트를 모르고 또 아니면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한다면은 그거는 좀 뭐랄까요,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까요?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음, 과학에서 내린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. 아주 단순하고요. 생명체가, 그러니까 우주가 약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현재 우주가 탄생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약 46억 년 전쯤에 지구라는 행성이 그때 만들어졌고요. 그 만들어진 과정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은 그 정도쯤에 만들어졌다고 이제 추측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약 10억 년 정도 지나서 약 35억 년, 6억 년 전쯤에 최초의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 나타났고,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진화를 거듭한 끝에 약 10만 년에서 한 15만 년 전 그쯤에 이제 현생 인류,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. 그 증거는 뭐 너무나 막대하죠. 어마어마하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차피 우리 인간도 하나의 생명체니까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결국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답은 얻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그 과학에서 밝혀낸 여러 가지 그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지질 시대를 얘기하죠. 지질 시대라는 게 좀 간혹 들어보셨을 거든요. 뭐 신생대, 뭐 중생대. 그 영화도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 주라기 공원 같은 경우 쥐라기가 그 저기에 있거든요. 저 중생대의 한가운데 그 약 한 5천만 년 정도? 그 정도 시간대를 이제 쥐락이라고 하는데요.
그런 지질 시대를 구분을 결정지은 거는 생명체입니다. 그 생명체가 갑자기 변한다든지, 갑자기란 건 뭐 순식간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. 뭐 수백만 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장구한 지구나 생명의 역사로 봤을 때는 수십만 년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일 수가 있으니까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없던 생명체들이 갑자기 나타났다든지, 아니면 대단히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갑자기 없어졌다든지, 뭐 이런 그 생명체의 그 어떤 그런 큰 변화,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짓는데요. 아주 세세하게 하면은 너무 좀 복잡하고요. 뭐 그렇게까지 할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면은 일단은 지질 시대는 일단 이제 지구의 역사가 이제 46억 년 아니에요, 그죠? 이런 거는 이렇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종합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의한 겁니다. 그리고 방사성 연대 측정, 방사능 영세 연대 측정법이라는 그 방법은 뭐 이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. 예전 이 방법이 그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때는 이제 상대적인 거, 예를 들면 뭐 어떤 A라는 생명체하고 B라는 생명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보다는 얘가 나중에 출현했고, 또 C라는 생명체가 있을 때 B가 C보다는 나중에 출현했고, 이거는 이제 지층에 쌓인 순서에 따라서 가장 밑에 있는 지층이 뒤집어지지만 않았다면은 가장 밑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된 거 아닙니까? 그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 나오고 다음 뭐 지표에서 나온다 이렇게 치면은 이 가장 오래된 거고 그 다음이고 뭐 그 다음이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제 여기까지였는데요. 이제 절대 연령 측정을 그 연대 측정을 하게 된 거는 그 방사능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,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소, 예를 들면 뭐 우라늄도 있고요, 칼륨도 있고요. 가장 짧은 시기 같은 거는 이제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있죠. 그것도 있고요.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뭐 200만 년 전에 출현을 했고, 뭐 얘는 뭐 한 5천만 년 전, 뭐 여기 뭐 1억 년 전, 이런 거는 이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그 연대 측정법에 의해서 그것까지 이제 알게 된 거죠. 그리고 뭐 저기 양양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창조과학회 쪽에서는 그걸 전면 부인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46억 년인데요. 대략 그 36억 년 전이 있고요. 그 다음에가 대략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5억? 네, 여기 하고요. 네, 그 다음에 뭐 한 2억? 이렇게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6천,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재입니다. 그래서 요 시기를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시기를 그 선 캄브리아 대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. 뭐 고생되고요. 중생되고요.
여기가 이제 신생대가 되겠죠. 그래서 지질시대는 1만 년 전에 끝납니다. 1만 년이면은 인류의 이제 그 어떤 문명이 태동하던 시기거든요. 가장 오래되는 게 지금부터 약 한 5천에서 한 6천 년 전에 그 수메르 문명을 치는데,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어떤 도시국가, 어떤 문명이라는 어떤 규모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만, 그 전에 그보다 조금 작았던 어떤 도시국가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예리코라든지 뭐 차탈회이크 같은 경우는 거의 1만 년 전까지 소급이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때까지를 이제 보통 이제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때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제 그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이 안 돼요. 이 이전에도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하여간 어떤 화석상의 그 어떤 그 생명체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생명체가 없다고 이제 가정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약 36억 년쯤에 출현을 했다. 그리고 그거는 단세포다. 그래서 그 아주 오래된 이 정도 되는 암석 같은 파편 같은 거를 얇게 썰어서 그걸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그 단세포의 모습과 흡사한 그런 화석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 이 정도까지 하고요. 그 전에라도 뭔가 더 이전 게 발견이 된다면 이제 좀 더 이제 소급되는 거고요. 네, 그런 거겠죠.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쭉 내려오는데, 이 5억 5천만 이때가, 우리가 되게 특이할 만한 뭐 그런 부분만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. 이때가 이제 고생대가 시작이 되는데, 여기가 이제 선 캄브리아 대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고생대는 여기가 그 대 다음에를 이제 기라고 하거든요. 기. 그러니까 6기가 있습니다. 6기. 캄브리아 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오르도비스기, 그 다음에 뭐 실루리아기, 데본기, 뭐 석탄기, 페름기, 6개의 기가 있거든요. 고생대는 이제 뭐 트라이아스기, 그 다음에 가운데 그 유명한 쥐락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백악기 있고요. 그죠? 여기는 뭐 3기, 4기 뭐 이 정도 2개로 나눠요. 그러니까 그 대 다음에 그 세분화된 지질시대의 그 기간을 기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서 하거든요. 그리고 그 기의 이름은 보통 그 대표할 만한 화석, 그 당시의 시대를 대표할 만한 화석이 발견된 어떤 지명이라든지 그런 거를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그 중생대 쥐라기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쥐라 산맥이라고 있습니다. 산맥 이름이 쥐라 산맥이에요. 거기에서 이제 뭐 여기서 대표되는 어떤 생명체의 이제 화석이 발견돼서 거기에 이제 명명을 한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인류 화석 중에서도 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하면은 그 아파렌시스가 그 이디오피아의 그 아파렌 저지 지역에서 발견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거하고 비슷합니다. 여기서도 그 캄브리아도 마찬가지고 뭐 고생대 말에 그 페름기라고 있거든. 페름은 아마 러시아인가 그쪽에 지역 이름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좀 명칭을 붙인 거고요. 그래서 요 첫 번째 기가 여기가 고생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캄브리아예요. 캄브리아기예요. 제가 기억이 좀 가물한데 아마 캄브리아가 영국의 그
북쪽에 그 스코틀랜드 있지 않습니까? 아마 그쪽 지역으로 제가 좀 100% 맞는다는 보장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잠깐 기억을 하는데요. 캄브리아기. 근데 이때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그래요. 왜 그러냐면요. 몇 번은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생물을,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, 분류할 때 이렇게 단계별로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종, 속, 화, 목, 강, 문, 개 그러잖아요. 요 개는 한 5개 정도로 나눕니다. 이게 지금 현재 뭐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지금은 그 생물학 책을 보면은 보통 한 5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가장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동물계, 식물계, 균계, 단세포 생물 중에서는 핵이 있으면 진핵생물계, 핵이 없으면 뭐 원핵생물계 이렇게 5개로 이제 보통 나누는데요.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인 거죠.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그 범주는 굉장히 넓은 겁니다, 사실.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뭐 포유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척추동물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원래 그 좀 더 정확한 이름은 척삭동물이에요. 그 척추 안에 있는 그 신경타발을 뭐 척삭 그러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척색동물이야 좀, 아니죠. 척추동물이야 좀 그 실감이 좀 나죠, 그죠? 그리고 이제 뭐 무척추동물이 있고요, 그죠? 근데 편의상 이렇게 나눴는데요. 그 척추동물도 또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? 뭐, 예, 어류 있고요, 그죠? 뭐 양서류, 파충, 조류, 포유류 이렇게 있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무척추 동물도 굉장히 많습니다. 지구상에서 가장 현재 번성하고 있는 생명체가 절지동물이죠. 그 다음에 뭐 연체동물 있고요. 뭐 환양동물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자포동물 있고요. 예전에는 강장동물이라고 했습니다. 안에가 이제 비어 있어가지고요. 그 다음에가 뭐 극피동물 있고요. 많이 이렇게 있죠. 뭐 절지동물, 여기 예, 절지동물 있고요. 그래서 여기 뭐 곤충류 있고요, 그죠? 그 다음에 예, 뭐 거미류, 뭐 갑방 먼저 할까요? 거미류, 다지류. 뭐 연체동물에서는 예, 뭐 두종류, 복종류, 예, 부종류. 예, 제가 지금 뭐 장황하게 좀 이렇게 그 생명체 종류 구분을 했는데요.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죠. 이게 척추동물이 있고요. 얘하고 얘를 이렇게 뭐 임의로 이제 구분했는데 얘하고 얘는 같은 레벨이 아니죠. 얘하고 얘들이 이제 같은 레벨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동물, 척추동물, 절지동물, 연체동물은 그 문이라는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. 그러니까 척추동물 문, 절지동물 문 이렇게 되죠.
연체 동물 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사실 요거는 편의상 이렇게 구분한 거지 어떤 생물 계통적으로는 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, 사실. 그래서 여기 속하는 겁니다. 거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또 그 밑에 단계가 있잖아요. 이게 요 단계가 이게 강입니다. 강. 요게 이제 문이고요. 그러니까 척추동물 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5강이 있는 거죠. 포유강, 뭐 조강, 파충강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절지동물 문 중에 곤충강, 갑강강 이렇게 요게 이제 강이고요. 근데 이 캄브리아 대폭발에서 현존하는 이 문에 속한 동물들이 대다수가 이때 나옵니다. 이때 출현을 해요. 이때. 그래서 이 대폭발이라는 얘기는 이제 생명체의 종류나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캄브리아기 대폭발 그럽니다. 그리고 이때 단단한 껍질이나 뼈가 있는 그런 생명체들이 나타나요. 근데 그러면 이때는 뭐 생명체가 없었냐? 이때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단세포 생물체로 존재하다가 성 캄브리아대에서 이제 고생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에디아카라 시대가 있거든요. 이게 이제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요. 여기 이제 태즈메니아 섬.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죠. 그러니까 여기 얘기입니다. 요 지역 지층에서 현존하는 생물하고는 많이 다른, 그러나 어떤 단단한 뼈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닌 그런 생명체의 화석들이 이제 무더기로 좀 발견이 됐어요. 그래서 요거를 에디아카라 시대. 그래서 이 지층이 화석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전에는 단단한 껍질이라든지 생명체 수가 극히 적었을 것이라 추정을 했는데 그게 좀 아닌 걸로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요 고생대의 이제 출발점인 캄브리아기 이때 육상 생물이 출현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바다에만, 물속에서만 살았거든요. 이때 처음으로 이제 바다의 생명체가 육지로 이제 상륙을 합니다. 그래서 최초의 육지 동물이라면 이제 양서류, 이거 뭐 어류는 이제 뭐 붕어, 그죠? 상어 뭐 이런 게 있고요, 그죠? 양서류는 양쪽에서 서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경우는 왜 올챙이 시절에 물속에서만 살다가 육지로도 이제 올라와서 살잖아요. 그래서 육지에 최초로 상륙한 생명체는 양서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이게 개구리, 두꺼비, 도롱뇽 이런 거 있죠, 그죠? 도롱뇽 같은. 파충류는 아주 유명하죠. 우리 공룡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. 이때 지금 도마뱀 있고 악어 있고 공룡도 포함되어 멸종이 됐지만요. 파는 긁는다 이런 한자로는 긁을 파인가 그래요.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를 모르겠습니다. 조류는 이제 세조자 써서 알죠. 닭, 비둘기 이런 거. 포유는 이제
새끼를 몸 안에서 예, 그 키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낳고 그 젖을 먹여서 키우죠, 그죠? 뭐 사람 같은 경우 있고, 그죠? 뭐 호랑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죠. 그래서 육상 생물이 이때 최초로 이제 그 출현을 하는데 식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식물체도 그 전에는 뭐 해조류 같은 게 있었겠죠. 그러면은 이때 어째서 생명체가 출현했느냐? 이거는 그 보통 이제 최초에 그 지구가 탄생했을 때에는 아마 산소는 없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요. 그런데 단세포 생명체가 최초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단세포 생명체 중에서는 어떤 녀석들은 슬슬 진화를 하면서 햇빛을 그 에너지원을 삼아서 이제 광합성을 하는 그런 단세포 생명체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.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니까 광합성이란 거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하고요, 그죠? 물을 가지고 그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뭐 연목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잖아요.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이제 포도당 같은 거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뭐 산소가 나오죠, 부수적으로. 그러니까 산소는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그 부산물로 얘가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, 그러니까 그 당분을 만들어낸 유기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부산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산소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이 지구를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이제 올라가서 이 산소가 보통 이건데 얘가 이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 분자, 그러니까 산소가 이제 두 개가 결합된 산소 분자가 그 빛, 네? 그 아주 강력한 그 태양광을 만나서 자외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, 자외선이라고 하면 자외선 같은 경우요. 이런 걸 만나서 산소 원자 두 개로 쪼개지고 얘가 다시 이거하고 만나서 이게 이제 오존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 오존이 만들어지려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지구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, 대표적으로 남조류라고 불리는데요. 남조류가 그 지금 남조류라는 그 생명체가 이제 그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 산소가 공기 중에서 자외선을 쪼이면서 원자로 나눠진 다음에 얘가 결합해서 이제 오존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날아오던 이 자외선을 이 오존층이 이걸 차단시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물 속에서는 그 오존층이 없어도 어느 정도 자외선이 뭐 물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를 얼마 투과를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물 속에 사는 생명체들은 안전했는데 육지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육지로 이제 상륙을 못 했는데 이제 오존층이 생기면서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니까 생명체가 육지까지도 이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역할을 했었던 그 최초의 생명체 중에서 그 남조류 같은 게 있는데 호주의 서부 이쪽 그 해안가를 보면은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해서요. 그냥 우리 예전에 그 조그만 항아리 정도 크기? 뭐지? 거기가 좀 클려나요? 그런 약간 돌 비슷한 그 해안가에 그런 사진 이거 아마 찾아보시면 그게 좀 나올 겁니다. 그게 이제 단세포 생물 남조류가 계속 켜켜이 쌓이면서 마치 이제 돌처럼 이렇게
건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래된 거죠, 이건요. 그게 이제 그런 흔적을 여기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는 아주 유명한 겁니다. 이때 지금 현존한 대다수의 어떤 문의 범위에 속하는 그런 생명체들이 거의 다 이때 출현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고생대가 이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. 그 2억 5천만 년 전에 이제 끝나거든요. 고생대의 마지막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죠. 이때 시작은 캄브리아기인데 제일 마지막이 페름기입니다. 그 학자들은 뭐 의견이 약간 분분하기는 하지만 최대 한 5번 정도의 그 생명체 멸종이 있었다 그래요. 그 절멸이라고 하는데요. 대멸종이라고 하죠. 5번 정도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경우가 페름입니다. 페름기의 대멸종 그러거든요. 이때는 뭐 어마어마했습니다. 뭐였냐면은 그 바다 생물체요. 바다에 사는 90% 이상이 절멸했습니다. 그 다음에 육지 생물은요. 70% 이상이 절멸한 것으로, 멸종된 것으로 추정합니다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그래서 그러면 이 원인은 뭐냐? 이때는요, 그 판구조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지구의 지각판이, 대략 큰 거 한 7개, 작은 거 몇 개에서 한 10 몇 개 정도의 조각으로 이루어졌고, 얘들은 계속 멘틀의 대류에서 이제, 움직인다. 이제 그런 게 이제, 그 이점인데요. 그 얘들이 육지가 이렇게 막 갈라졌다가, 이제 전체로 퍼졌다가, 다시 모였다가, 사실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게 돼. 크게 이렇게 2개로 나눠졌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유라시아 대륙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아프리카 있고, 남아메리카, 북아메리카,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, 그 다음에 그 남극 있고요. 그죠? 이렇게 좀 널찍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비교적 골고루. 이 당시에는 여기에 그 유라시아하고 북아메리카가 그 한꺼번에 모여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남아메리카, 호주, 아프리카, 남극 대륙, 그 다음에 인도까지요. 그리고 요 북쪽에 있는 대륙을 로라시아라고 불리고요. 이때를 곤드나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5대양 6대주 하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6개의 큰 대륙이 있다. 이제 그런 뜻인데, 그 당시에는 2개였어요. 합쳐져 있어가지고. 요 사이를 뭐 테티스해라고 하고요. 그러면 이렇게 그 육지가 모여 있으면은요, 해안선이 되게 짧아지죠. 뭉쳐 있으니까. 그래서 바다하고 접하는 면이 그 해안선이 이제 그 해안이 짧아지고,
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명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육지하고 가까운 그런 해안선에 아주 집중적으로 있죠. 예를 들면 뭐 산호 같은 경우 저 뭐 1000m, 2000m 바다 밑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불과 뭐 한 1, 2m 호주의 그 동부 해안 쪽, 그죠? 뭐 물고기도 마찬가지겠죠. 주로 그 표층이라고 하는데요. 바다의 표면에만 있죠. 그리고 주로 육지 쪽에. 왜냐하면 육지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유기물들이 많거든요. 바다 생물들이 먹이로 할 만한 그런 것들이. 그러니까 서식지가 이제 대단히 좁아진다는 얘기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요 무렵에 요때요. 그 지금의 그 시베리아 지역에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용암이 분출이 됐나 봐요. 그러면은 그 용암이 분출했다는 얘기는 화산이 대단히 많은 화산이 이제 폭발을 했다는 얘기고요. 그러면은 그 화산재가 대기를 뒤덮으면, 그러니까 시베리아의 그 어떤 용암 화산 활동에 의해서 그러면 온도 기온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? 그죠? 기온이 내려가면 지구의 남쪽과 북쪽의 얼음은 두꺼워지고 해수면은 낮아지겠죠.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남극, 북극, 이제 북극, 특히 이제 북극 얼음이 자꾸 녹으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? 이때는 이제 기온이 내려가니까 해수면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럼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 있던 고착 생물들, 뭐 산호라든지 뭐 그런 해안선 근처에서 사는 생물체들은 주로 여기서 살았는데 해안선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, 그죠? 일단 해안선 자체도 짧아지고 여기서 살던 생물체는 이동을 못하니까 멸종을 하겠죠.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 멸종이 있었고요. 가장 큰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유명한 여기가 이제 중생대가 이게 트라이아스기, 뭐 쥐라기, 그 다음에 이제 백악기 있지 않습니까? 중생대하고 그 신생대 사이에 그 존재했던 요 백악기. 예, 이거죠. 이때는 좀 특이하게 이제 원인이 그 운석하고요.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멕시코에 여기 이제 멕시코 아닙니까, 그죠? 북미, 남미, 그죠?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고요. 유라시아 대륙이고요. 여기에 그 유카탄 반도라고 있죠. 그 유카탄 반도에서 멀지 않은 그 바다 위치한 그 바다 거기에 이제 운석이 떨어진 겁니다. 대략 에베레스트 산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룡이 멸종을 했죠. 공룡, 그 다음에 뭐 어룡, 바다에 사는 공룡이요. 그 다음에 익룡, 나르는 다 멸종했습니다. 이때가 이제 뭐 거의 파충류의 전성시대에 게 다 파충류에 속하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도가, 원래 이제 인도가 여기 있었죠. 이쪽에.
여기 붙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판의 이동에 따라서 인도가 올라가서 티벳하고 이제 달라붙지 않습니까? 여기 충돌하고요. 그게 한 4,500만 년 전? 그 정도입니다. 그래서 여기 인도가 붙고, 여기가 티벳이고요. 여기가 인도고요.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 아닙니까?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인도 대륙, 대륙이 붙으면서 계속 미니까 이 주름이 잡힌 거죠, 이게.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높은 거죠. 8,000m 이상. 8,000m, 보통 8,000m 이상 정도. 그 인도의 중부에 그 데칸고원이라고 있거든요. 여기에 이제 용암이 또 분출을 한 걸로 추정합니다. 여기 어마어마한 양에 따라서 이제 또 기후 변화가 이제 심해졌고, 그래서 공룡 뭐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좀 쥐라기 때 비하해서 좀 약화되어 있었을 무렵에 결정타를 이제 먹인 거죠. 그래서 이때 이제 백악기의 대멸종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때는 거의 뭐 파충류 시대고요. 이때는 양서류 시대고요. 이때 그 고생대 초창기 때 그 유명한 갑주어, 그죠? 어류의 조상, 예, 그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석탄기라고 있죠. 당시에 있던 그 양치식물입니다. 여기서는 이제 그 식물로 치면 그 꽃이 피지 않는, 여기서부터 이제 꽃이 피는 식물들이 나타났는데, 고사리 꽃 안 피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고사리 종류가 당시에는 기후 조건이 이제 적합하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서 걔들이 이제 땅에 묻혀서 석탄이 되고 뭐 그랬던 얘기가 있죠. 그래서 이 파충류 시대고, 지금은 이제 포유류 시대죠. 또는 조류 시대가 되고,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지금 현존은 뭐 TV에서 경고하는 게 많이 나오죠. 뭐 지금 이제 인류세라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짧은 시기에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을 한다. 그래서 인류하고 협조적인 그런 동물들은 대단히 번성을 하죠. 그래서 지금 현재 개체수가 그 가장 많은 게 저기 아닙니까? 닭 아닙니까? 닭 같은 경우가 뭐 130억 마리인가요? 하여튼 그 정도 있다고 하니까 사람 인구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좀 더 단순한 생명체에서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, 심장 같은 경우도 심장이 이제 우리가 20만 이심실에서 위아래 두 개로 나눠지고, 그 위하고 아래가 또 반씩 나눠져서 방이 4개로 돼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얘들은 방이 2개거든요. 방이 2개보다는 방이 4개가 더 복잡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단순한 생명체에서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죠. 그러니까 진화의 증거는 어디서나 석수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과거 이제 최초 이럴 때는 흔적이 없죠. 그냥 단세포 생물. 그냥 처음에 단세포 생물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, 어찌어찌해서 다세포 생물체가 나타나게 됐고요. 거기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설이 좀 있고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그 자포동물 같은 경우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 왜 산호초 해가지고, 그걸 우리가 이제 식물로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. 그냥 겉모습을 볼 때는 얘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좀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식물로 이렇게 해조류 같은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. 하여튼 산호는 동물입니다. 산호는 이제 말미잘 얘들하고 이제 같은
여기에 이제 속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두 종류가 이제 오징어, 뭐 문어 이런 거고요. 북종류가 달팽이, 부종류가 이제 조개류 있죠.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발족자예요. 발인데 발이 머리에 달린 겁니다. 그러니까 오징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게 이걸 이제 눈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입입니다. 입. 오징어 눈이 아니고요. 그 마른 오징어 뭐 그냥 일반 오징어도 마찬가지예요. 마른 오징어 보면 이제 요만한 게 있어서 그걸 까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있잖아요. 이렇게 그 딱딱한 그런 게 이렇게 층층이 돼 있죠. 그걸 제 눈으로 이렇게 저도 한때는 눈인 줄 알았어요. 야, 눈 먹어 뭐 이럴 때 이제 해서 눈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. 이게 입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이 있고 뭐 이런 경우에 그 보통 그게 이제 머리 아닙니까? 그러니까 머리 쪽에 이제 아이고 여기죠? 여기네요. 네. 입이 여기 있죠. 그러니까 입이 있으면 그게 머리 아닙니까? 그 머리에 다리가 달려가지고 이제 두 종류 하는 거죠. 네, 여기 있죠. 복종류 하면 발이 배복자거든요. 달팽이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게 발이거든요. 얘. 이걸 가지고 이동하거든요. 그게 이 몸 밑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여기 배 아닙니까? 배에 발이 달렸다 해서 이제 복종류에서 이런 거고요. 이 부는 그 도끼입니다. 도끼. 조개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밀 때 보면은 왜 이렇게 생겼잖아요. 이렇게. 그렇죠? 이렇게 이제 조개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냅니다. 도끼 모양이거든요. 그래서 부종류, 도끼 모양의 발 그런 뜻입니다. 그 다음에 극피 하면 이제 극자는 이게 그 가시죠. 가시 같은 게 덮여 있다 그래서 불가사리나 성게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. 피부에 그런 게 덮여 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단순한 생물체에서 복잡한 생물체로 진화가 되었다. 다만 우리가 유의할 것은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전의 생명체는 다 멸종이 된다. 그건 절대 아닌 거죠. 대들 나름대로 있는 거죠.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있으면 그 생명체는 그냥 그 단계에서도 생존 능력이 있으면 지금까지 그냥 남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환경이 좀 더 다른 변화에서 다른 식으로 해서 변화가 생기면 다른 생명체가 나타난다는 그런 거죠. 그런 거.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? 지금 현재 답은 36억 년 전 단세포 생물에서 왔고, 그리고 물속에서 한참 살다가 고생대쯤에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지로 올라왔고, 그리고 현재 다다른 것이다. 이렇게 과학에서는 이게 팩트인 거죠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